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완전히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잠긴 것 같지 않나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일이 많을 때 안 아프고 바쁜 일들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한 번쯤 이렇게 앓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이제 그럴 때 감기가 걸릴 수 있죠. 질문 있는 사람들 1회 행사 잘 끝내고, 그리고 또 단단 팝업도 다 잘 끝내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한 단계를 탁 넘어서고 나니까 몸에 긴장이 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녹음 중에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코가 퍽 이렇게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해져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꼭 강소파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연기 같아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곧 있으면 1년이거든요. 강소파 만들기 시작한 지. 이렇게 열심히 강소팟을 만들고 있는데도 한 번도 강소팟 친구분들께 주변에 저희 좀 추천해주세요. 좋은 컨텐츠가 있답니다. 하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소팟 팟캐스트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있나요? 강단님은?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다 보니까 그냥 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좀 마음이 헛헛할 때 강소팟 에피소드 한번 녹음하고 나면은 내 삶이 꽤나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소중한 콘텐츠가 아닌가.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인 게 녹음을 하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저희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이 강소팟을 핑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인터뷰를 할 때 좋은 사람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도 되고 용기를 얻게도 되고 근데 분명 저는 강소팟 친구분들도 그런 걸 비슷하게 느껴주신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댓글이나 남겨주신 리뷰 같은 걸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강소팟 친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듣고 아니면 리뷰가 많이 달리고 이런 양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그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구나? 그 부분에서 저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 강소팟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요? 강소팟 친구분들의 친구분이라면 강소팟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소팟 친구분들은 저희와 잘 맞잖아요. 네. 강소팟의 친구의 친구분은 강소팟의 친구분하고 잘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친친하고 강친하고 저희하고 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22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저희를 온라인에서 태그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친구분들에게 강소팟을 추천해주세요. 저희는 강소팟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타서 이제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단님, 여러 다양한 내 친구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 강소팟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좀 다양한 형태의 삶이 궁금한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저희 리뷰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가 많죠. 저는 일과 삶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사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가 더 나한테 맞을까? 그런 다양한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 또 강소팟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디를 좋아하는 사람. 비주류. 인디 게임, 인디 음악, 인디 팟캐스트. 작고 소중한 강소팟. 그쵸? 강소팟을 추천해달라는 말로
강추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강추. 강력 추천이 아니라 네. 강소파 추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추해주세요. 이게 좀 인디 감성이죠, 사실. 그러네요. 네. 오늘 22화, 강소팟 22화는 작은 배 인터뷰잖아요. 네, 올리다 버거라는 정말 맛있는 버거를 만드는 가게에 고미정 사장님을 모셨죠? 저희가 올리다 버거를 갈 때마다 저 사장님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친절하고 뭔가 만나면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미정님을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미정님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미정님이 사실은 평소에 정말 유쾌하고 좀 농담도 너무 잘하시고 귀엽고 발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이번 강소팟 22화에서는 일 그리고 삶에 대한 좀 진지하고 진중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런 대화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친해도 이런 진지한 대화 어디 가서 나눕니까? 강소팟에서 나누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주시는 강소팟 친구분들도 미정님의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 일과 삶을 항해하는 방식. 강소팟 22화는 작은 배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올리다 버거를 운영하는 고미정 님입니다. 올리다 버거는 제주시 남성로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2021년 1월에 오픈하여 벌써 3년이 넘는 가게가 되었는데요. 신선한 재료, 특별한 계절 메뉴, 무엇보다 말도 안 되게 친절한 서비스가 있는 정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식당입니다. 먼저 제가 카카오웹에서 발견한 리뷰를 읽어보고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볼 건데요. 사장님이 어이없을 정도로 친절하세요. 서비스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애송이들아의 표본이랄까? 안 그래도 햄버거도 뒤집어지게 맛있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5배 정도 맛있어지는 느낌. 제 앞에 고미정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정님. 안녕하세요. 햄버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햄버거 가게를 오픈한 고미정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미정님은 햄버거를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반 친구가 생일 파티를 롯데리아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먹어본 햄버거가 빵 사이에 고기만 들어있는 그 단순한 맛이 저에겐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졌고. 그러면 그건 불고기 버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5남매 중에 제가 셋째 딸인데 가족이 많은 만큼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다 치우면 햄버거를 사주겠다 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는 씻기를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자고 할 때마다 엄마 햄버거 사줄 테니까 목욕탕 가자 하면 당장 벌써 밑통부터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정님 햄버거의 매력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햄버거의 매력은 빵 사이에 패티를 가운데 두고 그 위 아래에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감으로써 개성이 달라지는 거. 저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면 달라지듯이 햄버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사계절 버거도 햄버거 위에 꽃밭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춘춘버거라는 버거인데 저희가 만든 그린칠리 소스 위에 옥수수, 파프리카, 양파, 청양고추 이렇게만 말해도 색깔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근데 그 초록 소스에 위에 올려놓으면 꽃밭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라는 그 이름은 하나인데 속재료만 바뀌어도 맛이 달라지는 것 플러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미적인 부분도 확 달라지는 그 모습이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리다버거라는 이름이 네.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머리가 빠글빠글 하니까 그 영어 이름으로 올리다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가끔 저거 올리다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럴 때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좀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기도 올리다. 해요. 네, 저도 가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올리다나 뭐 올리라고 해도 네, 올리.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저는 햄버거의 매력이라고 제일 느꼈던 부분이 햄버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린 모습, 쌓아 올리다. 이게 제일 햄버거의 매력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걸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 햄버거가 바뀌는 모습과.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맞아, 올리다 버거. 딱 이름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저희 올리다 스펠링이 OLLYDA예요. 네. 근데 옆으로 눕히면 햄버거 같은 거예요. OLLYD가 이제 빵 아래 받침처럼 보이는 거죠. 그 A는 저예요. 제가 받치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올리다 처음에 한글 이름으로 쓰다가 이제 영어로 옮겼을 때 햄버거 모양을 떠올려서 더 꽂혔던 것 같아요. 이 영어 스펠링으로 햄버거 모양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 막상 정말 그려서 글씨를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을 로고로 제작하기에. 근데 나중에는 포스터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계속 시도는 해보는데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 아니면 일러스트 작가분들이 계신다면 OLLYD 이 이름을 옆으로 눕혀서 한번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누군가가 햄버거 사줄게라고 하면은 따라가실 건가요? 당장 가야죠. 지금도 어떠한 제안에서 햄버거를 앞에 붙이면 따라갈 것 같아요. 햄버거 좀 위험하네요. 네,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도전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햄버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는 워밍업이거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햄버거가 아닌 미정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올리다버거 이전의 미정님과 올리다버거 이후의 미정님으로 나눠서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미정님의 화려한 과거의 리더십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학창 시절 이제 반장, 회장, 응원 단장까지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초등학생 때 했던 게 이제 가장 먼저 맡았던 직책이 회장인 건가요? 반장인 건가요? 여자 학생 부회장 정교. 정교 부회장을 정교 부회장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네, 그 신광초등학교 여자 부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리더십이라는 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겪고 나서부터 좀 더 많은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중학교 때는 대표 응원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면 이 응원의 진심을 담고 모든 친구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면서 후배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진짜 전교생 얼굴이 거의 기억이 날 것 같을 정도 좀 오바겠죠? 그 정도로 많은 후배들과 많은 친구들과 저의 질문을 그만 받고 싶어 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제일 최근을 생각하면 대학교 때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을 했을 때는
없었던 축제도 만들기도 했고, 없었던 체육대회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예흥제라고, 제가 제 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흥제라고, 제가 처음 1회 제가 개최사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미정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어떻게든 흔적이 남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냥 내가 잘하고 싶다. 이력서에 한 줄을 적고 싶다. 뭔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좀 남을 돕고 싶다. 내 주변 맞아요. 환경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 좀 남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돕고 싶다. 뭔가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등굣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직접 발을 디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학생들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재밌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이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의 말들을 더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저는 무언가를 해도 진심을 넣어서 그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라는 그 진심 하나만 믿고 학교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 자랑 타임 아니죠? 근데 제 자랑 타임인 것 같아서 네. 자랑하셔야 돼요. 조금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햄버거 가게 사장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언제부터 가지셨던 건가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알바를 했었던 게 오리고깃집이에요. 근데 오리고깃집에서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이 오리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고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저 사장님처럼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 저한테 학창시절의 햄버거는 너무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햄버거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맛있는 햄버거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햄버거한테 받았던 그 좋은 에너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0살 때부터 네, 햄버거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의 매장들을 다 둘러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끝나면 바로 일을 하고. 근데 제가 그 꿈이 생기자마자 지침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진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에 이제 이것저것 피자헛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수제버거집 알바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교 시절에 각자 꿈이 생겼을 나이잖아요. 그때 그 꿈을 우리가 영상에 담아보자 하고 담아낸 영상이 있는데, 친구는 간호사, 친구는 변호사, 저는 햄버거 가게 사장이라고 발을 내밀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가게 오픈했을 때 친구가 보내줬어요. 타임캡슐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햄버거 가게라는 꿈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뚜렷해진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나의 꿈은 햄버거 가게라는 점을 찍고 절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올리다버거를 오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미대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전시 그림까지 햄버거 위에 앉아있는 저를 자화상을 그렸었거든요. 네,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변태 같아요, 제가. 그 꿈이 생기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올리다 버거를 오픈하기 전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네. 그 10년 동안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미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꾸기도 했었거든요. 전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열고 달려 내려오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분이 좋으셨던 건가요? 네, 그 자퇴.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전공을 살려야겠다라는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아동미술학원에서 미술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은데 제가 거기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저답지 않게 느껴진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자퇴하면서 모든 일을 다 관두고 내가 끌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제 주변을 둘러봤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끌렸던 일은 제가 대학교 때 자주 갔던 편집샵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도 너무 멋있고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정말 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선을 잘 알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편집샵 매니저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건 편집샵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 끝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나요? 저는 뭔가 한 가지를 하면 그 사계절이 궁금한 사람이라 거의 2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일하실 때는 어떻게 만족을 하셨나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그 편집샵 일을 하기 전까지는 손님한테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했을 땐. 근데 여기서 일했을 때는 손님이 마음 편안히 옷을 볼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라는 그 질문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서비스처럼 느껴졌었어요. 왜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선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작정 가까이 가서 말 거는 서비스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손님이 필요한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는 서비스가 저한테는 정말 잘 맞는 서비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 걸음 물러서는 서비스. 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저도 햄버거 가게를 계속 꿈꾸면서 일을 해왔었던 거라서 그 편집샵을 일을 하면서도 그 멕시코 음식점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셨던 거죠? 그냥 주로 하면 일주일 동안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더 일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은 어쨌든 햄버거가 음식이다 보니까 좋은 소스, 이 메뉴와 잘 어울리는 그 페어링을 집중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술이랑 햄버거, 뭐 어떤 음료와 햄버거. 무조건 저는 머릿속에는 계속 햄버거가 네,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숍에서도 햄버거, 네. 멕시칸 식당에서도 햄버거, 올리다 버거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 옷가게에서는 햄버거라는 생각보다는 옷가게에서는 햄버거에 서 있는 저의 모습 좀 꽤 상상하면서 햄버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햄버거 네. 식당에 서 계신 거죠. 식당에 개성 있는 네.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그런 진짜 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멕시칸 식당 외에도 네. 또 다른 식당에서 경험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나의 햄버거 가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제가 술을 한 입도 못 먹어요. 제 몸에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저는 햄버거 하면 꼭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제 맥주집에 이력서를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은 손님으로 피자를 먹으러 갔었는데 피자가 너무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뿜어나오는 직원들의 에너지와 직원들이 즐기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멋진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설렘이 딱 다가오면서 또 그 순간에 바로 이력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 미정님이 공간에 먼저 손님으로 간 후에 너무 멋지다 싶으면은 이력서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미정님 말씀해주신 그런 공간들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공통점은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고 이 매장에 자부심이 있는 그 모습이 손님으로 갔을 뿐인데 느껴지는 곳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안 뽑아 주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자주 간 나머지 이미 직원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고 얼만큼 이 매장을 좋아하는지를 손님으로 갔을 때부터 그분들한테 제가 알려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매장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를.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냈을 때도 놀라지 않을 만큼 애정 표현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력서를 냈을 때는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손님과 직원으로 이 사이가 더 좋았는데 내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좀 이런 느낌의 당황하신 모습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제 어필보다는 그 매장에서 느껴졌던 점을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 저를 뽑아주셔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저의 가게를 오픈했을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다 곳곳에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편집샵에 일을 하면 너 옷가게를 차리고 싶냐 그래서 들어온 거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햄버거 가게라고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꿈은 햄버거 가게. 그래서 사장님도 그 굳건한 저의 꿈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이 편집샵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햄버거 가게를 계획도 해보자라는 기회도 주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사실 지금 듣기만 해도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로 미정님을 뭐 한 10년 전에 알고 있었다면은 더 놀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올리다버거가 오픈할 때 마치 내가 오픈한 것처럼 좀 기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고미정 꿈을 이뤘네 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많이 감회가 새로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지나온 저는 솔직히 짧은 시간 같거든요. 그 10년이. 근데 그 10년 동안 그 한 가지 꿈을 위해 달렸던 그때 고미정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나만의 햄버거 가게를 열겠다는 이제 마음의 그 불씨를 계속 가지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시절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내 가게에 이건 꼭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좀 그런 요소들이 올리다버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저는 오픈 전부터 혼자 가게를 오픈한다는 생각은 일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 직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동선이나 재료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매장마다 각자 청소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어떤 친구가 와도 불편함 없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매뉴얼과 청소 도구에 돈을 아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버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그 전에 일하셨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올리다버거 탄생도 제가 버거집에서 일했을 때 편식이 심한 저한테 여기 있는 햄버거 재료로 맛있는 것만 넣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버거가 올리다버거거든요. 네, 해시브라운, 패티치즈, 베이컨, 계란.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요. 야채가 한 가지도 안 들어가고 맛있는 것만 들어간 버거입니다 하면 진짜 모두가 한 번쯤 궁금한 버거처럼 손님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리다 버거라기보다는 사실 고미정 버거이네요. 네, 그래서 버거 이름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 이름을 내 가게 이름을 넣어야겠다 생각으로 올리다 버거가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그 올리다 버거가 위치한 동네가 3년 전만 해도 올리다 버거가 이제 첫 오픈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고 들었어요. 정말 불모지 같이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오픈을 준비할 때 걱정은 없었나요? 그때 그 공간을 보러 갔을 때 그 공간의 매력과 그 동네의 뷰, 삼각형으로 된 이 좁은 공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2층에 올라갔을 때 카로텔까지 쭉 보이는 낮은 집으로 가득 찬 그 동네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려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때서야 매장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이 동네를 지켜온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점이 더 매력으로 느껴져서 더 재밌겠다. 걱정보단 정말 설레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식당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은 저희도 처음 식당을 오픈할 때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식당 동네를 거기는 사실상 죽은 상권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올리다버거의 그 남성마을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혹시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제가 공사를 일단 시작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이모, 삼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 매장 앞에 항상 오셨었어요. 이곳에 무슨 햄버거 가게냐. 우리가 10,000원 주고 네 햄버거 먹을 것 같으냐. 뭐 여기서 뭐 떡볶이 팔아도 안 될 곳에 무슨 비싼 햄버거 가게냐.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른분들께 자신 있다고. 네,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 보면 분명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분들이 저는 좀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제주 토백이다. 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백입니다 하면 다들 그때부터 더 정이, 그 제주만의 정이 있거든요. 그 정으로 온갖 음식들이나 뭐 음료수나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밥을 챙겨주시거나 그럼 저는 또 그 챙겨주신 걸 편식이 심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땐 더 건강하게 공사를 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응원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리고 그 올리다버거 공간 공사를 할 때
또 작업자분들과 미정님의 관계가 또 굉장히 가까웠다고 들었는데 네. 좀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매장이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1, 2층 다 가정집으로 꾸며져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진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던 매장이었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 철거 사장님 말고는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컨디션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누가 보면 간섭일지 몰라도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소장 같은 역할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창업 자금에 맞게 시공팀들을 모셔와야 됐기 때문에 여러 견적을 보면서 한 번은 진짜 속을 뻔한 적도 있었고 왜냐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운 좋게 수도설비 사장님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다른 견적 비용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장님들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장님은 이 공간에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재비랑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분은 그 수도설비 사장님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 사장님을 시작으로 이제 그 사장님이 저의 한편의 보호자가 돼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어린 여자 사장님한테 덤으로 씌울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이 정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끔 또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진짜 부모님처럼 옆에서 같이 견적을 같이 봐주시기 시작하고. 근데 설비 사장님이 괜히 그러셨던 게 아니지 않을까요? 처음에 제가 사장님께 이제 그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저의 그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힘찬 목소리로 저 사장님이랑 일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이 친구 뭔가 진짜 얘 영끌 모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했었던 부분이 벽지 제거였거든요. 그 1, 2층 다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오래된 벽지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매장이었는데 타일을 붙이는 시공을 빨리 하려면 벽지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 해서 혼자 밤새 후레쉬 하나 켜서 벽지를 뜯었을 때가 있었는데 앞에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많이 날아가서 매장에 아직 사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판으로 매장을 가려놓은 상태였는데 그 안쪽에 사다리를 타고 높은 벽지를 뜯고 있었는데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 현장팀 분들은 주말에 안 오세요. 내가 여기서 죽었어도 월요일날 현장팀 분들이 와서야 발견이 되겠다. 그런 좀 두려움과 겁이 나면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수도설비 사장님께서 그 시공하려고 했던 그 재료들 있잖아요. 재료들을 가져다놓으러 왔다가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타이밍이 그렇게 됐네요. 견적 보고 얘기를 몇 번 나누어 본 적 없는 사장님 앞에서 펑펑 저 죽을 뻔했어요. 펑펑 울면서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죽었어도 아무도 발견 못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 그 펑펑 우는 모습이 사장님께서는 좀 정말 솔직한 친구고 이 친구가 진짜 진심이구나. 그 부분을 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분들께서. 제가 그때는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침 시공팀이랑 같이 출근하다 보면 새벽 7시부터 출근해서 해가 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제가 같이 가서 밥도 사드리기도 하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도 얘기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처음에는 그분들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은 그 사장님들이 기다리듯이 맘스터치 먹으러 가자고. 너 햄버거 좋아하니까 맘스터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현장 분들이 다치지 않게 무조건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챙겨드리는 부분에서 더 사장님들은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대충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재료값을 들면서 꼼꼼히 해주셨던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났던 분들도 지금까지 올리다버거를 다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오실 때마다 그 매장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말도 없이 고치고 가세요. 와, 진짜. 제가 3년 동안 어떤 거 크게 고장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다 이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먼저 시작한 친구가 제가 그때 공사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일 재밌고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걸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맞아요. 공사하면서 그 설렘으로 매장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가장 즐거웠던, 가장 설렜던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미정님은 여러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버거집의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직원으로 일할 때와 사장으로 일할 때 무엇이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되셨나요? 직원으로 일할 때는 이미 완성된 무대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사장으로 일할 때는 빈 무대를 제 손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완성된 무대에서 더 나은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무대에선 모두가,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 빛나길 바라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찌됐든 직원으로 일할 때는 조명의 위치든지 매장 온도, 그리고 음향, 소리, 그다음 외부 소리를 어떻게 또 흡수하는지, 에어컨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던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하나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무대 설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가오픈 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오픈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올까? 왜냐면 전 그때 햄버거 사진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가오픈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찾아주실까라고, 그 가오픈 오픈하기 한 30분 전부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데, 그때 긴장된 것도 컸는데, 저도 지금 긴장돼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게를 오픈한다는 그 글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주시는 게, 궁금해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는 모습을 봤던 주변 분들도, 이모 삼촌들도 주변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니까 너무 신기해 하는 거죠, 그 동네에. 가게를 딱 오픈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다른 사장님이 오셔서 여기 프랜차이즈냐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잘 잡혀 있어서.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음식점 사장님이 오셔서 프랜차이즈냐고 물어본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칭찬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손님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설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다 버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매장 안에 햄버거 관련 굿즈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햄버거 굿즈들은 언제부터 모으신 건가요? 제가 20살 때부터 햄버거 가게를 꿈꿔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햄버거 가게에 어쨌든 햄버거 소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때부터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욕심이 안 나고, 진짜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이트나 아니면 진짜 빈티지 갖고 싶어도 못 가져
라는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다녔던 굿즈들인데, 저희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에 진심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고, 굿즈를 보고 햄버거에 진심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굿즈.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굿즈 하나하나마다 다 추억이 있어요. 오랫동안 모아온 만큼.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굿즈 파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제 거예요! 라고. 예, 괜히, 건들지 못하게. 내 애기들이에요. 라고.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작은 햄버거 박물관이네요. 제가 최근에 그 굿즈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지나가다가 햄버거가 보이면 사장님이 생각나서 네, 사오시는 선물들도 솔직히 반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매장 굿즈들을 이제 원래는 제가 모은 것들만 DP를 해놨는데 이제 손님들이 주신 건 또 어떻게 보면 소중하잖아요. 네.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의 발자국처럼 느껴져서 그 굿즈들을 하나하나 이제 DP를 하다 보니까 이 장을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제 올리다버거 계정 플러스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이 굿즈들을 사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올리면 재밌지 않을까. 어떻게 또 에피소드를 넣어서 이거는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자랑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걸 해봐야겠다 느낀 건 최근이에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올리다버거 계정 플러스 햄버거 굿즈 자랑하는 네. 인스타그램을 댓글로 바로 경매 시작하고. 네. 경매 제가 경매 금액을 처음부터 좀 높게 잡을 것 같아서 예. 아무도 못 사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리다버거가 이제는 3년이 넘은 햄버거 가게가 됐는데 네. 그럼 1년 차의 올리다버거와 지금의 3년 차의 올리다버거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다른 것 같나요? 지금 3년 차가 된 제 모습에서는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3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으면 조금 몸이 아프거나 조금 지치거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저는 무조건 나갔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고마움과 그 책임감이 제가 살면서 이런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리고 1년차 햄버거와 3년차 햄버거를 비교하면 1년차 햄버거는 확신이 없었던 햄버거였다면 3년차 햄버거는 확신이 드는 햄버거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확신이 있는 햄버거. 그때는 맛있을까? 진짜 손님들이 좋아하실까? 그 불안감이 조금 담겨져 있었던 햄버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1년 동안은 정말 손님들한테 햄버거는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라는 피드백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애정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정말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네, 광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 그 맛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뭔가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 다 거짓말 같고. 네, 그냥 내가 친절을 베푸니 좋은 말로 돌아왔구나. 뭐 이렇게 계속 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왜냐면 이제 3년 동안 쌓아온 이제 리뷰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를 이제 눈으로 보는 순간 나를 믿어야겠다.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맛집 햄버거가 꿈이 아니었고 내가 좋아하는 내 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와 입맛이 비슷한 분들. 그리고 내 햄버거가 누군가의 인생 버거가 네,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진짜 확신이 들었던 거는 지금 3년 차가 되었을 때서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대화에서 또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미정님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인데 네. 저는 미정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미정님이랑 좀 일을 해봤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네. 같이 일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재밌었을 것 같고 열심히 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기운을 받아서 이 에너지를 받아서 더 잘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미정님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다버거 리뷰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장님이 친절해요가 정말 진심으로 꽉꽉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정님이 생각하는 일단 좋은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 리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리뷰가 맛있다는 리뷰보다 더 많이 보여서 궁금해서 왔다고. 제가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꽤 계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음식점 리뷰를 봤을 땐 거의 맛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뭐 사장님이 맛있어요. 뭐 사장님이 친절해요. 뭐 그 친절에 대한 리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나가실 때 왜 그런 리뷰를 달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친절하게 해야지라고 손님을 응대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냥 정말 제 가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메뉴 설명도 좀 더 입맛에 맞는 버거를 선택하실 수 있게 메뉴 설명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 2층으로 분리된 점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이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여름에 제가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2층 문을 열고 닫고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있으면 매장이 너무 더워져서 근데 또 트레이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저는 넘어질까 문을 열다가 다치실까 저는 항상 먼저 올라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입구에 턱을 조심하시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고 내려와요. 여름에는. 좋은 서비스라기보다는 진짜 제가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에서 온 거와 이 공간을 조금 더 좋은 시간과 편안한 공간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만 담고 손님을 응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제 그 진심이 느껴지신 분들이 그런 리뷰를 달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장님이 올라와서 문을 열어줘? 근데 이게 팁이 뭐냐면 문을 열어드리고 저는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하는 게 문을 열어드리고 입구에 턱을 조심하라는 말만 하지 다른 서비스는 안 해요. 생색을 내지도 않고 정말 이 입구의 턱과 그리고 한 번 더 온도를 체크하는 척을 해요. 이 사장님 온도 체크하러 오셨구나. 와. 네. 왜냐하면 제가 무리하면서 계단까지 뛰어 올라가서 땀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저를 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아팠는데. 네.
제 몸속에 있는 뭔가 네. 친절 세포가 네. 갑자기 커지는 듯한 느낌? 아, 정말요? 나는 네.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나처럼 해라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너네도 나와 같은 입장이 돼서 이입을 한 번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버거를 먹기 위해 여기를 찾아주셨어. 번화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 찾아와서 이 매장을 발 딛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옷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면 서비스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복이 많은지 저희 직원분들은 제 마음을 딱 꿰뚫고 저와 다른 방식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말 플러스 사장님 직원들 모두가 친절하다는 말 리뷰가 올라왔을 때 그때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직원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대화에서 이제 직원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올리다 버거의 현 혹은 전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과 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나요? 일단은 저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제가 이거에 집착이 있나 봐요. 내 매장에 발을 딛는 거에 집착이 있나 봐요. 네, 제가 좀 자주 디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력서에 올리다 버거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원들의 이력서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올리다 버거 이력이 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팁들, 그것들을 최대한 직원들한테 아낌없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긴 해요. 또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그 근로계약서를 정말 신경 많이 썼었는데 저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들을 좀 못 받고 일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들. 그래서 제가 사장 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공부를 했었던 게 근로계약서에 써야 되는 것들과 뭐 예를 들어 주휴수당. 그래서 친구들은 근로계약서 썼을 때 긴장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친구들이랑 쓸 때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이해하길 바랬어요. 이해해서 다른 곳에 일했을 때 이렇게 당연한 부분을 왜 내가 못 받고 있지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컸고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 일할 때 부당함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 마음이 커서 근로계약서부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근로계약서도 어쨌든 사장과 직원들의 약속이잖아요. 그 그렇죠.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할 때 저는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띠동갑인 직원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한 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일하는 일수가 적다 보니까 가져가는 금액이 적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만약에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 친구가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후회해요. 너무 자주 와요, 매장에. 쉬는 날. 출근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사장님과 저와 그 호흡이 딱 맞으면서 햄버거가 딱 나가는 순간에 그 기쁨을 같이 느껴주더라고요, 직원들이. 야. 그런 거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뭔가 부족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도 이걸 묵혀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웃으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이 저와 이렇게까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지만 저보다 먼저 느낀 감정들이 있는 친구들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 선배가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각자 속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걸 직원들한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감정들이 친구들이 알 때가 있고 친구들이 모르는 감정을 내가 느꼈었던 걸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미정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정말 뭔가 대서사시처럼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미정님에게 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큰 배움을 주신 건 부모님이 아닐까요? 제가 5남매라고 했잖아요. 안방을 가도 사람이 있고 주방에 가도 사람이 있고 방에 들어가도 사람이 있고 거실에도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식구가 많은 게 지금의 나한테는 그 환경이 좋은 영향으로 저에게 오지 않았나.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기를 제가 다른 친구들은 시험을 처음에 잘 보면 기준점이 더 높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받아쓰기 빵점부터 시작했던 아이였는데 받아쓰기 한 개 맞았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해요. 그 받아쓰기 한 개 맞은 거를 들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햄버거 맞아요. 엄마 나 받아쓰기 햄버거 햄버거 사줘.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기준점을 정말 낮게 시작했던 사람 같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서 좀 더 느낄 수 있는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20점에서 30점. 그거에 대한 기쁨이 다른 친구들은 뭐 한 개 틀렸다고 울기도 하는데, 네. 저는 2개 맞아서 이렇게 기쁜데. 와.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각자 생각하는 기대치, 뭐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라고도 느껴지지만 저는 부모님이 그만큼 기대치를 저한테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기대치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뭐 혼내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혼내더라고요. 네, 성적표 네, 지금 와서 저의 성적표를 돌아보면서 지금 저희 누뚱이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네, 동생한테 희망을 줄 때 제 성적표를 꺼내더라고요. 이 누나, 이 성적표 봐봐라. 근데 사장님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때 혼나려고 그때 그렇게 가만히 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성적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쵸. 항상 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도움이 돼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인복이 타고났다고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복을 제가 놓치지 않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솔직하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래서 배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요. 근데 또 좋은 사람이 아니면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죠. 미정님은 그러면 지금의 삶에는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만족에는 가깝진 않지만 그날 하루에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들을 최대한 저는 느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에 가깝진 않지만 그 사소한 행복을 하나하나 느끼면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복잡한 감정이 다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장님들은 오늘은 손님들이 좀 안 오네. 오늘 손님들 다 어디 가셨나 보다. 뭐 이렇게 살짝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무거울 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저희가 그 쓰레기로 나오는 캔을 드리는 이모 삼촌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면 이모들이 가져가셨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 바로 삼촌 이모께 드려도 괜찮냐 얘기하시니까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캔을 비닐에 드리면 다음날 그 비닐을 빨고 가져다 주세요. 말려서. 근데 그거를 해맑은 미소로 가져다 주시거든요. 빨고 말려서 가져오시면서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저희 매장을 들어오세요. 내가 이 미소를 보려고 오늘 좀 하루가 무거웠구나. 네, 그런 사소한 행복. 그 미소에 무거웠던 하루가 다 녹아내려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뭔가 주변 이웃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관심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그 큰 미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장님들도 그런 적 없나요? 뭔가 매장은 조용해도 밖에 날씨가 제 눈을 즐겁게 할 때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았죠. 매장이 너무 조용해요. 저는 그 사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느끼면 그 하루 마무리를 진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좀 힘든 시기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먼 미래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눈앞에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뭔가 가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뭔가 막 지금은 전체가 불경기니까 같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겨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일어나자. 자영업자분들이요. 일어나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저 스스로한테 하고 싶었던 말 같아요. 네. 마무리 질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다버거를 아껴주시는 손님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올리다버거 앰버서더 분들께 듣고 계신가요? 저희 사이는 단순히 직원과 손님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사이가 아닌 좀 더 가까운 의미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오픈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찾아주신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담고 햄버거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그 정도로 제가 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 마음을. 마음이 네. 보였어요. 아, 보였어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아쉬워요. 네. 강소파 출연 소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에서 자꾸 울컥하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현실적인 그 힘듦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돌이켜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강소파 계기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만큼 애정을 썼고 이만큼 진심이고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가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무너졌던 멘탈을 다시 바로잡아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강소파 출연제 안을 해주신 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고 이 계기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몇 년 뒤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기에 다시 출연하게 되는 게 제 목표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지금도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일 멋지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사랑하는 햄버거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햄버거야. 너는 언제나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줘. 힘들 땐 위로가 되어주고 기쁠 땐 기쁨을 배로 느끼게 해줬지.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순간에 햄버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앞으로도 쭉 난 널 사랑할 거고 쭉 함께하자. 아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햄버거한테. 진짜 정말 사랑하나 봐요. 햄버거를. 사랑해 햄버거. 강소팟의 작은 배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미정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먼저 유튜브에 지키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팟 13화 소비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에 남겨진 댓글인데요.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너무 재밌었어요. 돈을 쓰지 않는 3가지. 이 주제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 에피소드인데 정주행 중에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에피소드 녹음을 계기로 어떤 것에 돈을 쓸 때 내가 원래 여기에 돈을 썼었나 안 썼었나 좀 이걸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근데 전 좋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던 그 소비라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뭔가 투표를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 녹음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뭔가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졌고, 한번 사면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만 사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이전 13화 소비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강단님이 나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안경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요즘에 어렸을 적 그 안경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다 했잖아요. 그게 다시 뭔가 조금씩 살아나고 계신지 안경 알을 그렇게 맞추고 계세요. 뭐 그렇게 맞춘다고 하기에는 이제 최근에 하나 맞춘 거고, 소신님이 최근에 제 머리를 빡빡 밀어줬잖아요. 네, 6mm입니다. 네, 제가 부탁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빡빡이가 되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쓰던 뿔테 안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번 꺼내서 써봤는데, 이거 괜찮네. 해서 그거를 요즘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눈이 부시잖아요. 네. 변색 렌즈로 하면 좋겠다. 이거 봐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가성비 좋은 렌즈로 하긴 하고 좀 변명이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안경을 살 마음은 진짜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전히 안경은 소비하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죠. 안경은 소비하지 않지만 렌즈는 좀 맞췄다. 다음에 한번 뭔가 내년 초나 이럴 때 2025년 버전
소비하는 것 3가지와 소비하지 않는 3가지 또 한번 돌아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2화 에피소드 대본을 준비하면서 여러 채널을 돌아보면 남겨주신 댓글들을 수집하는데 저희가 또 지금 에피소드가 일주일 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의 업로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특히 댓글이 적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팟캐스트를 듣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진 시즌이다. 또 청취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저희 21화죠. 그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긴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리원 21화가 너무 재밌어서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인데 3번 들었거든요. 뭔가 저한테 용기를 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다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유난히 리뷰가 적어서 혹시 나 이 얘기 남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에피소드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다버거 고미정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